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선거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며칠이 안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초반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민주당이 치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 그리고 선거 막판에 접어들게 되면서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국민의힘이 이게 패배가 거의 뭐 확실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좌절스러운 모습도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 약간 보수층이 다시금 힘을 내가지고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변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같은 경우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막 뛰쳐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있죠. 70년 평생 제일 못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들은 뭐 계속해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에 대해 가지고 독재 정권이다 뭐다라고 떠들어댔었는데, 지들 입장에서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더 못한다라는 것이니까 진짜 막 아무 얘기나 막말을 내뱉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까지 등판해가지고 진짜 볼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보수 결집을 위해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만 이렇게 활동하시지는 않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유영하 변호사 정도만 뭐 워낙에 이제 또 개인적인 그런 인연이 있으시니까 약간 좀 이제 뭐 도와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만 있지, 다른 뭐 그 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정상적인 대통령들의 모습인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거 다 보니까 특정 정당을 위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자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 문재인한테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은, 보수가 지금 다시 결집하고 있고 문재인까지 뛰쳐나와 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보수가 점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계양을 지역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지난번에 윤현서 후보 같은 경우도 아깝게 패배를 했었거든요. 윤현서 후보가 나가가지고 이재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깝게 패배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개항을 해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원희룡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개항을 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을 누르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졌다라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파급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가리가 날라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재명의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처음이자 끝이자 모든 것, 알파이자 오메가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사라지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4분 5일 되고,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까지 치고 나오고 난장판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약간 좀 뭐라고 할까?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를 좀 볼 거고, 그리고 이재명과 원희룡 두 사람의 토론,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지난주쯤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랑 원희룡 두 사람이 한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자동응답기가 하는 ARS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죠. 왜냐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만 자동응답기와 6분 가까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전화 그냥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개딸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개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게 ARS 자동응답, 그런 형태의 여론조사인데, 한길리서치가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이재명이 51.7%, 원희룡이 41.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지지율 격차를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로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원래 이제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여론조사하게 된다면 한 10% 이상만 벌어져야 되고 15%만 가까이나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한길리서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격차가 한 9% 가까이밖에 안 난다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천 계양을 해서도 스멀스멀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사실 이제 뭐 유세를 우리가 그 현장을 보더라도 원희룡 TV에서 계속해서 생방송이 나오죠, 그렇죠?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 개항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사실상 배지 달아가지고 방탄용으로 쓰겠다. 이거 말고는 없지 않았습니까? 계양을 주민들도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야? 우리를 호구로 보냐 이거거든요. 근데 진짜 보니까 호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TV 토론 요 생중계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 뭐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녹화가 됐던 게 1일 오후 2시 부천시 OBS 경인TV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토론회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됐던 것이 뭐였냐? 이 내용이 언론들에게 미리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별도 기자실에서 토론회 녹화 현장을 생중계해가지고 언론들이 바로 기사를 쓰고 그리고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실제 이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녹화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었거든요. OBS 측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녹화를 1시간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이게 기자들한테도 공개가 안 되는 비공개로 방침을 바꿔버렸던 거예요. 왜 그럼 도대체 이게 비공개로 바뀌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OBS가 밝힌 바에 따르면 양측 후보와 선관위 논의에 따라 가지고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녹화 토론회는 방영 전까지 엠바고로 하는 게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측에서는 일단 기자들한테 요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약간 반대를 했다. 약간 부담을 느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OBS가 분명히 양측 후보와 논의한 결과다라고 했으니까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동의를 한 것이냐?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측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봤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같은 경우는 토론회 그 생중계를 기자들한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고 원희룡 후보 측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상관없다. 기자들한테 생중계로 공개해 가지고 기사가 나오는 것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왜 도대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언론들한테 이렇게 생중계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을까? 원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게 사이다 발언 이래가지고 토론 같은 거 꽤 자신 있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데일리 안에서 단독 기사 한 가지를 냈습니다. 재개발 공약해 놓고 아파트명을 외우질 않아서라고 토론회 도중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죠. 자기 공약에 재개발에 대한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는지 그 아파트의 명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기령이가 아니고서야 이러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주인공이 누굴까? 바로 이재명 대표였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데일리 안에서 이제 그 기자들한테 공개가 됐던 그 녹취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한테 이제 제공이 됐던 그 녹취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데일리 안에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TX 노선이나 광역철도망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관하고 유동수 계양갑 의원이죠, 그렇죠? 유동수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협의했던 기억이 있다. GTX 노선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토부 차관과 유동수 의원이랑 만나서 협의를 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토론의 얘기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화 얘기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니 이렇게 어디 페이스북에다가 원희룡 후보 측에서 쓰셨던데 그거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 이거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 유 의원이 국토부 차관을 만났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셨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로 여러 차례 기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장관이 모두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희룡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소속이었던 차관이 유동수 의원이랑 만났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만난 내용이 장관한테 보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장관 시절에 그런 식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따져 묻는 겁니다. 진짜로 같이 만났냐? 사실 확인에 대해 가지고 책임지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겠다.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GTX 노선에 대해서 관여철도망에 대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심도 깊게 고민했던 것처럼 정말로 국토부에 있는 차관과 그리고 관련돼 있는 괴양갑의 의원까지 만나가지고 논의했다. 현실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질러댔지만 사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안 만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원희룡 장관이 이제 거꾸로 물어봅니다. 개항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서 실무관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겠다. 원희룡 전 장관이 그거 좋다. 그러면 한 개라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해도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거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또 짜증을 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이라는 거 GTX 노선이 됐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됐거나 다 어떻다라는 겁니까? 급조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는 무슨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는 RE100이라고 하는 그 글자 하나 외워와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그런 식으로 따져 물었던 게 우리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식의 이름을 외우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지나가던 진짜 강아지도 웃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계시는 개항을의 주민분들은 꼭 이런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 25년 가까이나 그렇게 민주당한테 내어줬었을 때 여러분들의 지역 발전을 체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이 직접 여기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GTX 노선 등등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한 번만 딱 한 번이라도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